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으로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중계석의 김나엘. 이정우입니다. 오늘의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선 규칙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시즌3 예선 본선 결선 중에 현재 본선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선을 뚫고 올라온 20명의 와우넷 파트너들이 치열한 매매 대결을 펼치는데요. 네, 본선은 팀전이 아닌 개인전이고요. 총 3주간 진행됩니다. 남은 2주간 펼쳐지는 본선에서 파트너들은 매일 투자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진행합니다. 네, 본선 결과 상위 10인만이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매매 규칙을 짚어볼까요?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네, 본선이 끝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됩니다.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예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2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김파마 김용덕 대표입니다. 김파마, 우리 김용덕 대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예, 출전을 안 시켜줘서 감동했습니다. 권태민입니다. 그래요. 네. 목이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김우식입니다. 네, 우리 김우신 대표님, 김우식입니다. 김우식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네, 반갑습니다. 양태원입니다. 네, 우리 양태원 대표까지 4분과 함께 월요일 출발을 해 볼 텐데요. 권 대표님 오늘 네. 뭐 목도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많이 불편하신데도 네. 해 주셨습니다. 뭐 시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인가요? 목이 좀 안 좋네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목이 안 좋으신데도 보통은 이렇게 안 좋으시더라도 뛰고 나오시는데 그렇죠? 출연을 안 하셔야죠. 출연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띄워주시는데 권 대표님 이런 가운데도 이렇게 해주셨다. 자, 김우식 대표님 지난주에 네. 첫 출연하셨어요. 오랜만에 저희와 어떠셨는지 네. 소감 한번 여쭤보시고 지금 수익률 대회는 지금 뭐 예상대로 생각대로 작전대로 흘러가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작전대로 안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장이 생각대로 안 가네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예상대로 방향은 가는데 네. 항상 우리 장의 어떤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등락폭이 예상했던 거하고는 달라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매일 캡 상승 아니면 캡 하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가들도 힘들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원래 장이 그런 거니까 변가지 상세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끝까지 활약 부탁드리겠고요. 자, 김파마로 돌아온 김용덕 대표님 네. 어떠세요? 뭐 김용덕 대표님 늘 항상 뭐 결승까지 늘 항상 편하게 올라가셨는데 네. 요번 대회는 어떠세요? 근데 죄송스러운 건 저희가 대마음 시장이 요동을 치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참 좋다가도 네, 이게 뭐 전문가분들 더 열심히 매매하라고 그런 건지 몰라도 시장을 어렵게 만들어 전문가분들이 매매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도 포지션을 그렇게 크게 아직 바꾸고 있지는 않은데 변동성 조정 부분들이 있으면 또 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또 그런 부분에 이제 잦은 매매 부분들을 또 많이 하게 되면은 네. 뭐 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포지션을 좀 유지해가면서 필요시 바꾸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뭐 아직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뭐 두 분 다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태원 대표 바로 전대 결승까지 편안하게 올라가셨는데 이번 대회는 뭐 시즌 2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아니요, 뭐 그때 다른 그렇죠. 거는 없고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럼요, 그때도 힘들었고요. 네. 아직도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로 아직 시간이 다음 주까지는 남아 남아있죠. 있으니까 지금 무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선이 아니기 때문에 결선에 그렇죠. 올라가는 게 중요해서 결선 진출을 목표로 무리는 안 하고
좋은 결과로 결선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차가 지난 후에 네 분께 이렇게 소감을 여쭤봤는데요. 이제 뭐 시작이죠. 아직 2주가 남았기 때문에 네 분이 아니죠. 3분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감독님 몸조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도대체 이 하락의 조정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다양한 의견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님, 권태민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부익부 빈익빈 시장이다. 부익부 빈익빈이다. 네.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말 그대로 일단 사이즈가 있는 종목 중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직도 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부익부고요. 개인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미리 사놓은 종목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힘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빈익빈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도 주가가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하루 종일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막판에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미진한 반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느끼는 그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느끼는 그 체감 지수는 엄청나게 낮습니다. 지금 지수를 떠나가지고 거의 뭐 제가 보기엔 3,000선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뭐 하이닉스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었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7만 원, 8만 원 들어오신 분들 약간의 수익이 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9만 원대 이상에서 물려있던 분들이 다시 회복한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런 쪽에 한 20%, 다른 쪽에 80% 갖고 있다면 역시 시장 대비해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설문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에 나온 거거든요. 네. 지수 4천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56.4%가 손실이다. 100만 이상 번 사람이 50%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번 사람이 이렇게 안 된다면 잃은 사람은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라도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3,999포인트하고 4,000포인트는 1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4,000포인트가 되면 와 4,000 넘었다 난리가 나요. 근데 3,999로 만약에 떨어지면 1포인트 차이인데 4,000이 붕괴됐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수를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지수 보시면 안 되고 지수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언론사에 나오는 이런 막 쾅쾅쾅 때리면서 나오는 이런 지수를 보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부안해동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체감지수는 한 3,000 정도라고 보시고 3,000점 많이 불러드린 건데 3,000 정도라고 보시고 아 나와 좀 틀린 길을 가는 종목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항상 주가가 상승할 때도 지수가 상승할 때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다. 그리고 지수가 떨어질 때는 훨씬 많았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450개 상승하고 2,300개 떨어지는 뭐 이런 시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종목들을 한두 개를 쥐고 있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 절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힘이 있는 종목은 대표적으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반도체 대형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반도체 아니면은? 대형주와 소부장이 더 많이 올랐죠.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5만 원 이때 있을 때 6만 원대 있을 때 5만 원이 4만 얼마였거든요. 지금 13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13만 원. 삼성전자는 9만 원, 10만 원 따지더라도 사실은 이 축포만 많이 터트리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지 사실 그보다 더 많이 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이제 영업이익이 뒷받침이 된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꽤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전에 물렸던 분들이 손실을 약간 복구하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 지금 뭐 어느 쪽을 또 본다면 뭐 은행주들 네. 연초부터 계속 오르다가 지금 연말에 와서 배당까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힘을 또 못 쓰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다 힘든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 나와서 사실 저는 시청자 여러분 편이 되고 싶거든요. 여기서 뭐 지수가 좋더라도 체감 지수가 별로 안 좋으면 사실 웃기가 참 뭐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인상만 쓰면서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는 시장인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희망 하나 드리면 형들이 먼저 전방선에 가잖아요. 그럼 후방선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럽에서 리딩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종목이 올라가든 지수는 올라가는 게 좋다.
올라가서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면 다른 종목들 따라갈 것이다. 그렇지만 많이 떨어진 종목, 인터넷 세상입니다. 누가 조회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만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나는 사놔야지라고 하면 돈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보다 향후 실적이 좋아지는 미래 가치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가는 종목들을 좀 더 다시 한번 본다면 이 친구가 왜 움직일까 이 종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올라간 이유가 다 있는 종목들 향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업종이나 테마나 그런 종목들은 지금도 따라잡아도 된다. 좀 이렇게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말씀을 요약하면 일단 보여지는 것과 현실은 확실히 네. 체감 온도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을 좀 평가하면 미 시장은 굉장히 뭐 나름 선방한 가운데 맞췄습니다. 네네. 우리는 12시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좀 네네. 눌리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고 오늘 외국인들의 7천억 매도, 7천억 이상에 대한 매도, 8천억 가까이 매도했는데요. 이 외국인들 속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이 원달러 환율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환율 TF를 가동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원달러이 조금 좀 눌려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증시 자금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2조, 3조씩 뭐 3일, 4일, 5일씩 매도할 경우에는 외국인 이탈로 봐야 된다 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2, 3일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해주고 또 하루 매도하고 하루 매수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이탈을 보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고객 내탁금이 단기간에 10조가 줄었다 그래요. 네. 85조 대에서 75조 대로 줄어들었는데 그걸 본다면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이 상승에서 잘못 잡았던 분들의 반대 매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급등만 하다가 갑자기 급락 100몇십 포인트, 200포인트씩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모르고 들어왔던 분들이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 중첩이 되면서 이런 시장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만약에 좀 더 반등이 나온다면 뭐 내일 또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어차피 주가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챙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탄력이 붙어 있는 증시고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5,000포인트를 표방하면서 나중에 MSCI 선진국 지수의 예비국에 내년 6월 정도에 이제 명함 들이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환 거래를 24시간 한다든지 공매도 완전 재개를 한다든지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정도 매도는 아직까지는 뭐 이탈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은 나쁘게 들리실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으시겠지만 아름다운 조정은 없습니다. 일단 하락은 짜증나는 거고 안 좋은 건데 증시 용어로 얘기한다면 뭐 올랐으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단순히 저도 그런 사람들의 한 명으로서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종목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지만 조 단위가 넘는 이런 종목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대장주들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아직도 잡을 종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권태민 대표가 쭉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들을 좀 다 정리를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현 시점에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인지 전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리포트를 이게 현대 보내드리는데 네. 이번 주는 그 현금 30%에서 40%까지라고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우리 항상 그렇게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00% 주식을 다 담았을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식 팔면 바로 주식을 사야 되는 주식 살 거를 만들어 놓고 갖고 있는 걸 팔고 이동하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네. 돈을 일부 가지고 있다가 제3자 입장에서 멀찌감치 바라보다가 이제 돈을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현금 확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20-30%는 꼭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시장에 가는 종목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손실 볼 때 손실 금액이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버텨낼 수 있고요. 만약에 잘 못 가는 종목들만 갖고 있다면 시장이 하락하면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습니다. 죽더라도 큰 놈 잡고 죽어야 된다.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주평 저희가 만나봤고요.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우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예, 오늘 시장은
이삭 줍기다. 이삭 줍기다. 네. 소위 저희가 속된 말로 이 시장에서 줍줍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뭐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막 주면 안 되죠. 네. 막 주면 안 되고. 되는데 네. 지난 시간에 제가 포모도 안 되고 공포도 안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뭐 무리하게 따라잡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그 중요한 게 미증시 금리를 잠깐 올랐다고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시초가 1.6% 갭 상승했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한 건 없는데 사실 그 미국 시장에서 이번에 금리를 오르긴 했지만은 핵심주는 안 올랐거든요. 그중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날도 밀렸다는 거예요. 금리도 밀린 겁니다. 딴 쪽은 올랐지만 뭐 러셀 2000 같은 경우 좀 올라온 게 있지만은 다른 쪽은 핵심주가 못 올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엔비디아가 제가 보기에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엔비디아가 약발이 좀 다 된 게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4천 온 이유 중에 상당 부분 그리고 미증시가 빅테크주들이 PR 20배 미만에서 30배 이상 올라왔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AI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의 약발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다 된 게 아닌가. 중장기는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전승환 또 막 열심히 얘기하더라고요. 버블 없다 그런 얘기하는데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 나왔잖아요.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죠. 네. 호실적에 호전망까지 나왔고 제휴까지 나왔잖아요. 중국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지수는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0월에 장이 우리가 얼마나 올랐냐면 무려 20%.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승. 한 달 만에 20%면은 어마어마한 폭등이거든요. 그렇죠. 이 상승세를 안고 11월까지 올라간다? 좀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좀 쉬어주고 그리고 12월 연말 그다음에 내년 1월 제뉴얼 이펙트를 누리고 가는 게 맞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급등 나온 자리에서 11월 무리한다. 12월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월 장도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조금 쉬어가는 것은 전 자연스럽다 생각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이삭죽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렇죠. 조급증을 가지지 말자. 조급증을 갖지 말자. 물론 급하죠. 수익도 안 나는데 장은 빠져가면 급하긴 한데 급하면 쫓기면 쫓길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조급증을 안 가지는 게 중요하고 큰 욕심 이미 큰 종목들은 다 갔어요. 그래요. 이미 큰 거 다 수확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져 있는 이삭들 줍는 곡식들, 네. 이런 과정이 아마 연말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삭 줍기가 말 그대로 추수 후에 남아있는 곡식들을 그렇죠. 이렇게 주워 모으는 것들이 이삭 줍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 대표님 생각하는 이삭들은 뭔가요? 앞서 조급증을 안 갔다는 걸 알겠습니다. 추수도 끝났습니다. 큰 그렇죠. 대세는 흘러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대로 오히려 11월 장에 이렇게 이런 조정이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좋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삭 줍기니까 이 남아있는 곡식들 우리가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님의 이삭은 일단 갔던 종목은 아닙니다. 갔던 종목은 아니다. 지금 우리 조방원도 그렇고 지금 조방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외에 또 많은 종목들이 상반기에 갔었는데 네. 지금 죽은 섹터가 하나 생겼거든요. 죽은 섹터 네. 화장품. APR 대장병은 죽었어요, 사실. 차트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위험했던 게 어디냐면 방산. 방산이 오늘 무너지다가 좀 약간 들어올려서 끝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산이 이번 주에 무너진다면 방산도 아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지도주 중에서 아웃되는 게 조금씩 나오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고 대신에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섹터라든지 안 봤던 쪽이 있는데 그런 쪽이 조금씩은 올라온다는 거. 예를 들어 뭐 오늘도 그 얘기하겠지만은 뭐 재건주가 움직이더라. 2차 전지가 6, 7월부터 올라왔는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추세 깨진 게 없어요, 그쪽은. 일봉의 조정은 나왔지만 추세는 깨진 게 없거든요. 그동안에 안 움직였던 그런 섹터에서 우리는 기회를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건 아마 돌발 이슈에 따라서 네. 이삭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 있겠다. 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간 안 움직였던 종목들. 네, 그렇죠. 새로운 종목군에서 네. 움직일 것이다. 신선한 피가 필요한 시장이죠. 그 이유는 신선한 피가 필요하다. 그렇죠. 신선한 바람, 신선한 종목들, 신선한 섹터가 좀 불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 중에서 뭐가 무너진지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말씀 또 일종의 전략인데 전략적으로 본다면 계속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종목 섹터를 내 포트를 변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삭 신선한 쪽에서의 이삭을 줍기를 해주시고 네. 나머지 그냥 좀 버텨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종목을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뭐 이삭죽기 말씀드렸지만은 섹터별로 종목을 좀 줄이고 있고 주도주식 중에서 제가 상반기에 제일 재미를 많이 본 게 방산주거든요. 네. 저는 올해 6월부터 사실은 좀 꺾었어요. 6월에 꺾고 나서 많이 밀렸다 올라오다가 지금 다 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꺾은 상태고 나머지 섹터 쪽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현금 필요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 약간 선수급이다. 난 따라갈 수 있고 포트폴리오 자유자재로 교체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말은 종목 장세니까. 종목 충분히 큰 기회 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우식 대표의 의견,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용덕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아쉬운 조정장이다. 아쉬운 조정장이다. 네. 오늘의 조정이 아쉽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이제 우리 증시가 금요일 날 뭐 검은 금요일이 되면서 이제 떨어졌었던 이유가 그 전날에 시장에 대한 그 미선물 반등 기대치로 올라갔었던 선행 변동성이 미증시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급락 악재 부분으로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이제 떨어진 부분을 금요일 날 직격탄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파락을 주고 나서도 음봉을 주면서 3, 4% 이상씩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4% 넘게까지 조정 부분들이 나오면서 크게 조정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면서 나왔어요. AI에 대한 버블론, 그다음에 금리 인하 부분 연말에 없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를 다운시키는 그런 요소 부분들이 주요 요인이 됐는데 주말 흐름 분위기로 돌아오면서 미증시가 반등을 주는 분위기들 그리고 이제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 상승 전환 흐름을 시도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뉴욕 연은 총재가 12월 말 안에 금리 인하 진행할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다시 언급이 되니까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기대치가 이제 반영되면서 미증시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장 끝나고 나서도 추가 변동성 상승 흐름 부분들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 대한 이제 기대치를 높이는 부분들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증시의 변동성 부분을 주말 기조 흐름 장세 성격 부분에서 보면은 다우 지수가 지금 뭐 1% 화면상으로 보시면 그다음에 나스닥이 0.8%, 그다음에 S&P가 이제 0.9% 한 1% 정도씩 올랐어요. 거기에 오늘 아시아장 중에서 미선물이 우리 장 개장 출발 전만 해도 상승력이 더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장세에 대한 기대치를 크게 부풀게 해준 거죠. 부풀게 해주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미증시의 상승 효과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5% 수준, 그다음에 다우산업이나 S&P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한 1.5% 정도 수준의 반등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개장을 갖다가 1.5% 정도를 해준 거예요, 거래소가. 근데 이게 왜 빠졌느냐? 9시 정각부터 미선물이 가파르게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시장 전에 넥스트레이드까지 올려줬었던 미선물 변동성이 9시부터 빠지기 시작하니까 증시가 일시적으로 그 1.5% 상승력을 반납하는 흐름으로 이제 급격하게 밀리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9시 반 10시 타이밍이 되면서 미선물이 이제 다시 올라가요. 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12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증시가 회복력을 그 타이밍 기조에서 이제 같이 주는 흐름 부분들이 사실 나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수 흐름 부분으로 확인을 우리가 이제 분봉 기조로 해보면은 바로 이거예요. 분봉인가요 지금? 네네. 오전 기조의 3분봉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9시 타이밍 기조 부분이 들어가자마자 시장으로 해서 꺾어버리죠. 꺾어버렸다가 12시까지 올려요. 그럼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는 이제 지수 흐름이 다시 회복력을 갖추면서 상승 추세를 주는 분위기로 사실 돌아섰거든요. 밀렸다 돌아서죠. 여기 보시면 12시까지. 그랬다가 지금 계속 꺾인 거예요. 이 꺾이는 이유도 나스닥 선물 부분 그리고 연동되는 환율이
오전에는 안정화를 좀 취해주는 윗꼬리가 나왔다가 오후로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양봉 부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이제 낙하 부분들을 다시 나타내는 거죠. 12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환율이 계속 강세를 유지했어요. 나스닥은 더 밀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증시는 이제 올라갈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 흐름 부분들이 미증시는 미선물을 고려해 보면은 1% 1.5% 상승 유지력을 갖췄는데 물론 이제 시간 외 기조로 넘어가서 우리 장이 끝나고 나서도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또 급락이 나왔지만 우리 장만 바라보는 거니까 우리 장 기조에서 미증시는 상승력이 결국 유지됐는데 우리는 이런 상승 하락 포지션에서 초반에는 거래소 현물 외국인 매도가 나와도 기관 매수 강도가 시장의 상승력을 좀 도움을 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계약 강도를 12시부터 선물 매도 계약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실매도 계약으로 들어오니까 외국인 현물 순매도 강도가 다시 영향을 주는 구조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초반에 신발을 받으려고 했다가 미국이 밀리면서 우리 증시가 같이 밀린 흐름인데 미국은 본장 영향이 없죠. 결국엔 상승률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오른 게 없는 장이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한 1%에서 오늘 1.5%가 올라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었는데 장중미 선물의 변동성하고 달러의 분위기가 다운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 자체가 소외받고 탄력도를 오후 들어서 잊어버리니까 끝까지도 결국에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끝난. 원래는 올라야 되는데 조정을 보인 아쉬운 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앞서도 이런 얘기했어요. 건전한 조정이 건전한 건 없지요. 네네. 하지만 부러진다라는 의견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상향하다가는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일정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조정을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시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아쉽다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조정이 크게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다. 네, 네, 그 네.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미국을 따라가는데 미국이 이제 중간 올해 초기조의 추세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추세가 지지되면서 올라가는 2024년도에 1년간의 상승 장세에 대한 전체적인 총 추세 지지 라인 부분들을 보면은 항상 20주가 잠시 이탈됐어도 거기에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거든요. 화면상으로 보시면 잠시 이탈이 나와도 오르고 잠시 이탈이 나와도 오르고 이탈이 나와도 여기를 지키면서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조정이 좀 깊게 나와요. 네. 좀 길이가 길어지죠.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도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제 잘 5일선 지지를 타면서 올라가다가 한번 엎어진 거잖아요. 12월 들어서. 네. 20주선 지지 때 딱 맞춰서 지금 꼬리가 나왔거든요.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S&P 500도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깨져 내려가는 미증시 음봉이 한 번 더 세게 나오면 이걸 바로 들어올리지 못하고 좀 더 밀릴 수가 있다. 지금 자리에서는 현재까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도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신고가 다시 도전이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점진 상승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여기서 무너지는 뭔가 악재가 나온다거나 시장이 좀 침체되는 국면이 나오면 후행 증시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낙폭 강도가 더 세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연말까지 시장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니까 기술적인 요인이지만 그래요. 이 기술적인 요인들의 연동을 주는 내용들이 나와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나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건데 이게 다시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연말까지 상당히 우울한 장세가 벌어지고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으니 이번 주간이 사실 연말까지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용욱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들어봤는데 그럼 전략을 아주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전략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가는 게 현명할까요? 우선은 뭐 시장이 빠지면은 뭐 안 빠지는 종목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가장 미증시에서도 선방하고 버티는 게 9월, 10월 기조까지는 이제 엔비디아가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발 일반 메모리 반도체 상승 랠리 때문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간 거예요. AI 반도체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거고 지금 미증시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일라일릴리라든지 존슨앤존슨 같은 바이오 종목이에요. 그 종목들은 11월에 랠리를 보이면서 다 신고가를 차고 있거든요. 이걸 감안했을 때 시장이 밀려도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 미국에서는 바이오라는 걸 집중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삼바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제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에서 유지력을 갖고 있지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종목이 덜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대한 힘을 조금 기울이신다면은 시장이 올라가도 또는 시장이 조금 밀리더라도 회피 성격의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용덕 대표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양태원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원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제가 지난주에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장을 프로야구팀 한화이글스에 그렇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화이글스 원투펀치. 네, 그렇죠. 한화이글스는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 폰세와 와이즈라는 원투펀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못했다. 결국 한화 팬들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상당히 언짢다. 똑같이 우리 시장에는 원투펀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지만 실제 투자자들의 체감 지수는 3,000포인트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충격적인 기사는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표본 조사 240만 명 대상으로 했거든요. 대형 증권사에서 22.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 아주 처참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 대한 비유는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상실의 시대. 네, 무엇인가가 없어졌다, 사라졌다를 저희 상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사라진 시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무슨 우리 아까 MC께서 시장이 왜 하락할까요? 라는 질문을 잠깐 하셨었는데 네. 저는 그 질문이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 하락할까요가 아니고요. 상승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모멘텀이 없다? 네. 10월 말까지 우리 지수는 거침없이 랠리를 펼쳤잖아요. 11월 들어와서 지금 꺾인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근데 10월 말까지 상승 랠리는 명확하게 상승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이펙에서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었던 관세에 대해서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개정안이 나오면서 매수에 대한 모멘텀을 자극할 거라는 기대감, 호재가 예상이 되고 있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투펀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 이 세 개가 다 실현됐습니다. 한마디로 관세 관련돼서 에이펙에서 해결돼 버렸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개정안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시장을 끌고 왔었던 이 세 가지의 호재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올라갈 이유가 없다 지금. 네. 그 결과적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과거 경험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시장은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어떠한 상승에 대한 큰 호재가 있으면 그 호재를 가지고 올라왔다가 이 호재가 상실하게 된다. 호재를 시장이 상실해 버리게 되면은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의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 시장이 갖고 있는 영원한 악재는 뭐냐면 그냥 북한 리스크예요. 뭐만 갖다 대면 그냥 왜 빠졌지 이유 없는데 그러면 그냥 북한에서 작은 군사훈련 한 것도 그냥 갖다 들이댑니다. 그 반면에 영원한 호재가 뭐냐면 실적입니다. 결과적으로 3분기 실적을 보면서 우리 증시를 올려왔기 때문에 근데 3분기 기준이 9월 말이었잖아요. 10월 달은 3분기 실적을 보면서 올라온 달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12월 넘어서 올해 결산기 실적을 보는 시점이 점점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 주까지 지수가 쉰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쉬어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길어봐야 제 생각에는 12월이라 봐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내지 다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그리고 연말에 대한 배당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붙으면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재차 반등,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증시 안 꺾였습니다. 꺾인 거 없고요. 그래요. 올라온 만큼 잠시 숨 고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태원 대표가 생각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 그거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과 섹터 중에 랠리를 펼친 이후에 숨고르기 조정에 들어간 이쪽 섹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미 2025년 실적은 반영한 지 오래됐어요. 2026년 실적을 이미 반영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2027년을 갖다 끌었을 거기 때문에 미리 반영한 실적 랠리가 나오고 나서 숨고르기 조정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있죠. 섹터적으로 보게 되면 올 상반기에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조방원이 올렸습니다. 조방원이 우리 증시를 3,000포인트까지 상당히 강하게 몰아쳤었던 이유는 그게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조방원을 넘어설 실적을 갖고 있는 섹터가 없었어요. 어떤 종목, 조방원의 대표주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상당히 좀 힘들었지만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그냥 실적만 예상 실적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사상 최대치 실적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 저는 조방원이 6개월 정도 6월 말까지 지수를 이끌고 나서 지금 한 4, 5개월 정도 숨고르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쉴 만큼 충분히 쉬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 가치를 땡겼을 때가 이제 또 한 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양태원 대표의 한 주평 상실의 시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저기 양 대표님 말에 약간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제 얘기가 좀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꺾일 수는 있는 거다. 꺾였지만 다시 갈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네. 지금 저점이 2284포인트였어요. 고점이 4226포인트. 85% 상승이거든요. 85, 6%. 거기서 지금 꺾인 게 9% 마이너스예요. 그럼 아직도 저점 대비해서는 68%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거는 아직 상승이 죽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고 있는 길을 잠깐 평지로만 가면 좋은데 약간 울퉁불퉁한 길을 좀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길이 있어야지만 좋은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길을 골라가는 그런 뭐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관전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장의 총평을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개인과 외인의 쌍끌이 매도에 코스피 3,850선 붕괴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AI 반도체 섹터는 수출 호조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2차 전지 섹터는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 속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개인 외인 쌍끌이 매도에 코스피 3,850선 붕괴라는 지수에 관련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 이야기는 앞서 관전평에서 거의 다뤄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마다 반도체를 모아야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실 저희가 어쨌든 조정이 깊은 조정이 한두 번씩 나타난다면 시장의 체질이 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연 체질은 변할 것인가 아니면 체질과 상관없이 반도체로 쭉 지금 모아가야 되는 시기인가 이렇게 가볼게요. 현 시점 나는 무엇이 어찌되었던 모은다면 반도체를 모아야 된다. O 아니다. X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타는 다 X입니다. 현 시점 내가 모아야 되는 섹터는 무조건 반도체다. 대형주든 소부장이든. 딴 거 사면 안 돼요? 딴 거 사면 건 X. 아, X. 반도체는 무조건 O. 무조건 반도체는 O. 반도체는 O. 아닌 건 X로 가보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립 없다고 해야 되는데 중립 없습니다. 중립 없습니다. 무조건 반도체는 O, 나머지는 X. 하나, 둘, 셋. 그래요. 세 분이 X, 기타. 그리고 우리 김용덕 대표는 반도체. 네 분의 의견 짧게 다들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우리 김우식 대표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수가 만약 5천 포인트를 간다면 네. 반드시 반도체를 사야 된다. 음. 맞죠? 그럼 5천 안 가면요. 답이 없잖아요. 어차피 지수가 5천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삼성전자가 못 가면 어차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못 가면은 어쨌든 5천은 우리 못 봅니다. 뭐 얼마 안 남았지만은 한 20 뭐 후반대만 올라가면 5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을 간다는 그 전제 하에서 본다면 반도체는 반드시 사야죠. 그건 네. 맞습니다. 근데 5천 포인트 어차피 무조건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5천 포인트가 가는 구간이 험난해서 뭐 내년 중반 간다면 반도체 계속 들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롱텀하게 가신다면 반도체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모멘텀은 조금 쉬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레거시 쪽이 괜찮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랐던 게 과연 레거시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AI거든요. AI 꺾이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꼬꾸라지진 않겠지만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온리 반도체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상반기에 반도체만 갔습니까? 하이닉스 더블 날 동안에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 3더블 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로보티즈는 10배고 10배 갔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반도체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는 아니지만 AI 쪽은 본다는 거에서 동의하시는 거죠. AI 쪽을 지금 안 본다고요. AI 쪽 반도체를 포함한 AI 쪽은 다 보지 않는다. 당분간은. 당분간은. 그렇죠.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그 위에 여태까지 올라오지 않았던 섹터들. 그 당장 지난 그 간밤에 증시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리비안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전기차가 다 힘들었거든요. 네. 우리도 업황은 안 좋아요. 근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도 있는데 분명히 실제 턴어라운드 나오고 근데 간밤에 GM이나 포드는 3% 올랐거든요. 걔들은 왜 올랐을까? 전통적 가치주도 지금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온리 성장주, 미국의 테마주는 이미 다 박살났어요. 반토막 다 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리 AI 반도체, 온리 성장주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아까 GM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현대차 같은 가치도 좀 보시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우리 뭐 지금 중국하고 일본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사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 안 갔던 애들을 살펴보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현 시점 대표님이 가장 눈여겨보는 건 앞서 저희가 오늘 시장 관전평할 때는 재건 쪽과 2차 전지 쪽으로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네. 현 시점 우리 김우식 대표님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반도체를 대체하는 김우식 대표의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하나만 말씀. 뒤에 주제하고 연결된 것도 있는데 아, 뒤에 주제. 그거 그러면은 빼고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 주제만 말씀해 주시고, 그 섹터만 말씀해 주시고 또 있나요? 그 섹터 말고? 지금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쪽은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네. 2차 전지 쪽은 조금 제가 2차 각별하게 좀 전지.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재건주가 조금 떠오르고 있는데 재건주 좀 보고 있고 아마 남은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가장 핫할 수도 있다. 2차 전지와 재건주가 상반기까지, 네. 상반기까지 가장 큰 기대를 해볼 그렇죠. 만한 섹터다. 또 하나 집어넣으면 엔터 섹터. 엔터까지. 고생 많이 한.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네. 2차 전지를 상반기에 2차 전지가 따로 어떤 모멘텀을 지금 품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없죠. AI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ESS 정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2차 전지인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약간 섭섭한 부분이 또 그 2차 전지를 AI하고 붙여버리니까 AI 안 되면 또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만 아니잖아요, 지금. ESS뿐만 아니라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차를 보면 가장 궁극적인 핵심이 뭐냐면 배터리예요. 네. 우리 액추에이터 뭐 브레인 얘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전고체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고성능 배터리 없이는 로봇 없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 자율주행차도 없다고 그래요.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멘텀이 지금 캐전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 대부분 다 작년 말에서 올 상반기 넘어오면서 2000년 다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분명히. 그걸 보면 제가 보기에 지금 바닥은 지난 6, 7월의 바닥이 락바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잠시 후에 저희가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네. 혹시 2차 전지 준비하셨나요? 없어요. 아니세요? 우선순위에 밀릴 뿐이죠. 우선순위요.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 네.
지금 김우식 대표님의 의견에 그래 이따 일리 있어. 나 지금 공감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2차 전지 뭘 봐야 돼 하실 텐데 김우식 대표가 보고 있는 내 마음속에 2차 전지 원픽은 뭔가요? 무조건 큰 놈 봐야 돼요. 뭐 한 두 개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면 알 수 있는 종목을 해요. 쉬운 종목을 해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NF 같은 종목. 그쪽을 잡아야 되지. 저기 뒤에 변방에 있는 종목을 잡으면 일단은 최전방에 있는 소재주, 셀업체고 나중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 나중에 변방에 있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김영덕 대표 의견으로 넘어가 볼게요. 김영덕 대표는 반도체다. 그래도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먼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중립인데 중립을 하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렇죠. 중립을 하면은 뭐 반도체도 좀 사고 이것도 좀 사고 이런 의견이 나올까봐. 맞습니다. 그건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금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무너지고 유지됐는데 반도체가 좀 쉬어갔다가 다시 결국 올라가서 5천을 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를 사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유지하다가 사실 내년이 상승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상승장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주식 시장은 누구도 몰라요. 이러다 이제 엎어져 가지고 내년이 조정장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반도체를 꼭 사야 된다, 반도체만 사야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의견, 그래도 반도체를 5천 간다는 전제하에는 반도체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럼요. 당연히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그 전제 5천이 간다는 전제를 좀 제외하고 반도체를 네네. 봐야 된다면 네. 김동태 대표는 어느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게 대형주 단으로 계속 움직일까요? 아니면 소부장 쪽으로 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까요? 수익성을 노리자면은 소부장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좀 높기는 한데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상승력이 우량주치고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요. 웬만한 중소형주 상승력 수준으로 두 달 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결국에는 지수가 유지되고 올라가려면 최소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는 지수를 지켜줘야 돼요. 네. 그럼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갖는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가 무조건 1순위죠. 그리고 후순위예요. 그리고 이제 큰 종목들. 그 다음이 소부장이에요. 결국 네. 큰 종목단 위주로 먼저 지켜주고 가야 네.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11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부장주들 급락 엄청나게 나왔어요. 네. 삼전,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는 버티고 있잖아요. 소부장주들 매매하셨던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대음봉 급락 맞으신 분들 많아요. 절반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상승력 이상의. 그러니까 위험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소부장은. 좋습니다. 네. 요 정도로 들어보고요. 그럼 네 분의 의견 다 들어볼 테니까 양태훈 대표도 바로 한번 그러면은 반도체가 아니라면 지금 현 시점 양태훈 대표 어느 쪽 섹터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걸까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그게 좋습니다. 가장 편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제가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 준비를 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원전. 그러니까 원전 섹터가 지금 상반기에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서 원전 섹터의 대장주였던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나, 둘, 셋, 3개월을 쉬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지수를 지금 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끌어준 상태에서 지금 조정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조정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상승을 해서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김용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0포인트를 바로 갈 수 있는 질주할 수 있는 랠리가 있겠지만 만약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숨을 골랐다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간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더 이상 여기서 이제 하락 고점이 나왔다. 이제는 뭐 시세가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네.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숨을 더 골라버리고 옆으로 질질 끄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들어가고 기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렇다면 그 기회 비용을 아끼기 위한 섹터는 어느 쪽을 보고 계십니까? 전 조방원이 오히려 조방원. 충분히 쉬었다라는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차원에서라도 조방원 섹터가 오히려 비축을 하면서 한 단계 더 미래의 실적을 땡겨올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주들이 좋은 게 뭐냐면 기다려도 삼성전자도 기다릴 자신만 있으면 기회비용이고 뭐고 난 중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사셔야 됩니다. 더 갑니다. 그래요? 왜? 실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거를 땡겨 올 거기 때문에. 근데 굳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방원 같은 경우 저는 요즘 전문가분들이 조방원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알고 있는데 저의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예, 결과적으로 얘들의 실적이 꺾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 충분히 쉬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나 이런 섹터들 쉬는 리스크보다는 충분히 쉬는 조방원 쪽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그 중에서도 조선 쪽이신가요? 네, 조선 쪽이 최우선이? 답입니다. 예, 그렇죠?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채팅창에 화나신 것 같다고 해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짧은 그래요. 첨언 그래, 하나만. 첨언 좋습니다. 네. 또 반도체 너무 세게 안 좋게 얘기하면 욕들을 먹으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네. 희석시킬까요? 네, 네. 희석이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하죠. 뭐냐면 그동안의 그 반도체는 바이앤홀딩 전략이 최고였습니다. 가장 좋은 수익이죠. 근데 이제는 반도체도 바이앤홀딩이 아니라 트레이딩 바이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게 그래요. 딱 맞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권태민 대표 의견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립이셨는데 결론은 X로 쪽으로 트셨어요. 네네. 그 중립의 의견은 옆에 계신 김영덕 대표 의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양쪽 다 좀 네. 아우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인데 좀 강하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래요. 무조건 반도체는 아니죠. 왜냐면 무조건 반도체면 다 반도체 사놓고 기다려야죠. 그렇죠. 지금 무조건 반도체는 아니고 저는 여기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우리 클럽에서 사거나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내가 투자했을 경우에 할 종목. 왜냐하면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아요라고 말은 하기 쉬운데 진짜로 살 종목. 그렇죠.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드리면 항상 욕을 얻어먹죠. 뭐 권태호젠, 알테오젠, 욕 먹지 않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네. 이수페타시스 3배 올랐는데 욕 얻어먹어요. 맨날 그 얘기한다고. 그건 근데 종목들- 덕을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네. APR. 네. 뭐 그게 아까 저기 김일 대표님은 APR 조금 죽은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게 APR만 살아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목 아파. 근데 APR 뭐 이런 종목들 그 세 종목 정말로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업종에 대해서 다 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서 사야죠. 그래서 무조건 반도체는 X고 반도체 사야죠. 사야죠. 반도체 중에서 소부장 중에 이스페트 사야 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살만한 종목이 됐어요. 오늘 오전에 주가 떨어졌던 이유 하나가 창신 메모리에서 DDR 관련 제품 레거시 반도체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슷한 그 효능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11시간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면 오전 10시예요. 오전 10시에 나왔던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잠깐 떨어졌지만 그래요. 다시 잘 지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 정도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 기술력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100개 만들어서 99개가 좋은지 100개 중에 1개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율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100원 주고 만들어서 이해했습니다. 10원에 판다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서 반도체, 반대쪽 반도체가 아닌 쪽에서 어느 쪽 섹터를 좀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있다. 무조건 지금 실적이 3분기가 좋았어요. 네. 4분기 더 좋을 것을 예상하는 보고서 나온 종목들. 보시면 APR은 되게 좋게 나왔죠. 이수페타시스 오늘 15만 5,500원이 나왔더라고요. 목표가가. 500원은 뭔지 모르겠지만 15만 5,500원이 나왔고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까 김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근데, 소부장 쪽에서 떨어진 종목, 그러니까 50% 올랐다가 25%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버티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게 센 종목들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갔다가 떨어지지 않고 잘 지켜주는 종목들, 많이 올랐지만 더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들. 예. 네.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사실 이 클럽에서 공략하는 종목들을 말씀드린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나서 팔질 않았어요. 왜냐면 같이 가는 거예요. 방송하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스토리 짜드리고 만약에 팔았을 경우에 또 팔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로 진짜 편입하는 종목들 그걸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반도체 사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반도체는 아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재밌는 글이 있어서 교통사고 아니시잖아요. 예, 이게 저희 교통사고 여러분 뒤에서 누가 받고 이런 거 아니니까 아니, 오해하지 뭘 마십시오. 이렇게 네. 열심히 일하시다 예. 보니까 예, 이렇게 약간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만나고요. 또 빠르게 두 번째 이슈 바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 4년 전쟁 종식될까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평화안을 구체화하면서 4년 가까이 이어진 러우 전쟁이 마침내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는 평가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파트너들의 분석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번 이슈는 미국 우크라이나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 4년 전쟁 종식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몇 번이 나왔었는데 OX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OX로 해서 몇 분의 의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이야말로 종식이 될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 난 충분히 있다. O. 야, 요거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좀 더 지금 몇 번째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응해야 된다. X. 네 분의 의견입니다. 하나, 둘, 셋. 야, 이게 봐. 이게 지금 딱 이렇게 2대2로 갈리는 겁니다. 지금 권태민 대표, 양태원 대표는 X. 그렇죠? 우리 김우식, 김영덕 대표는 O입니다. 야, 이 네 분의 의견 다 듣기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먼저 O의 의견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종식이 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산이나 이 재건 관련주 쪽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할까요? 네, 그렇죠. 먼저 해주시죠. 네. 우선 그 관세 우리 협상 끝났잖아요. 물론 이제 휴전이지만 중국과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요. 집중할 곳이 없다. 뭐 하겠습니까? 북한도 누워 있는데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시선부리기다. 그럼요. 네. 그건 공치는 것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이제. 그거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오늘 SNS를 보면 오늘 장이 약간 엉망 분위기였는데 뭐가 많이 돌아다녔을까요? AI가 가장 많이 그 관련 기사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SNS에. 근데 특이하게도 주말 동안에 가장 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던 오히려 재건 관련 우크라이나 협상 관련해 가지고는 없었어요, 별로. 저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분들이 재건주가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마 트럼프가 앞으로 한 달, 두 달 동안 가장 집중할 곳은 우크라이나 협상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반대 의견도 한번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민 대표 반대 의견이시죠?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대라고 하는 반대는 아니고요. 네, 네. 김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일단 맞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보완해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재건주가 있느냐. 네. 그러면 너무 소형주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니까 두산 HD 인프라코어라든가 이런 쪽들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좀 보면서 진짜로 들어가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딘가를 잘 참고해서 하시는 게 맞지.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갔다가 먹는 건 좋은데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게 되면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 있는 종목들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얘기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김일 대표님 말이 맞죠.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덕 대표는 O인가요? 네. O였죠. 그러면 네. 김영덕 대표 의견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건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종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재건 네. 관련해서 이 종목 이쪽 섹터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게 큰 파동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내일 결정이 되거든요. 내일 추가 추세가 유지되면은 파동이 좀 더 세질 거고 내일 와르르르 차익이 나오면 또 짧게 단발마로 다음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끊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나온 의미로는 지금 데모가 상한가에 갖고 뭐 대동기어가 이제 23% 이상의 급등 흐름분이 나온 걸 고려해 봤을 때 이전에 최근 몇 달 동안의 단발 변동성 나왔던 거하고는 좀 파동의 느낌이 틀리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슈화가 지금 뭐 먹거리개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쪽을 밀어붙일 확률 부분들이 좋습니다.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니 네. 트레이딩 성격이지만 관심 부분들을 갖는 부분들은 또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네네. 시장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저희는 이미 들어가 놓고 지금 알겠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양태원 네. 대표는 또 X입니다. 이 종목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시장이 모멘텀은 없어요. 근데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근데 X예요. 그럼 모멘텀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일단 어떻게 이게 풀려갈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네, 네. 뭐 어떻게 알수 없지. 풀려갈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알 수 네.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재건 관련주라는 거는 약간 저는 테마성이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시야를 그냥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이 오늘 이런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았던 게 방산주들이잖아요. 워낙에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면 방산주들이 더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주는 K방산을 근거로 해서 얘들은 실적주거든요. 네. 오히려 그 친구들 다만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물량 소화를 해야 될 시간이 걸리고 나게 되면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오히려 그러니까 피해주들에 대한 가격 메리트라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오히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화 프레임워크 이슈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네, 저는 요 정도로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치는 대결 종목들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지만 최고의 전문가 20명이 예선의 경쟁을 두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로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네 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본선 원픽 바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민 대표님은 참가를 안 하셨고 감독이시기 때문에 한 종목인데 오늘 한 종목 준비하셨나요? 두 종목 준비하셨나요? 맞아요, 두 종목 하셨죠. 자, 그러면 권태민 대표가 두 종목을 선택하시면 선별 기준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어떤 기준? 선별 기준은 역시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향후에 돈 많이 벌 회사. 두 종목 다?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첫 번째 종목. 한 종목은 새로 말씀드린 종목이고 한 종목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네.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요. 네. 첫 번째는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 우리 클럽에서 지금 또 같이 공략을 했어요. 오늘 또 보면 이 종목은 대규모 라이센싱하고 기술 수출을 해서 기술력 인정을 받았죠. 일라릴리가 3자 배정에 참여했다는 거 돈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자회사의 네옥바이오라고 하고 있어요. 네옥바이오. 이 회사를 제2의 메세라로 키워서 매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알테오전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가 누군가 있어서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중에 한 종목이 ABL 바이오가 될 수 있다는 것.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가 23만 원이 나왔는데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첫 번째 ABL 바이오. 근데 이게 어느 분의 종목인지 제작진께서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우리 양태원 대표도 ABL 바이오. 네네네. 본인 종목? 네네. 그래요. 지난주에는 김우식 대표님하고 종목이 두 개 겹쳤었는데 그 양태원 대표 종목이 좋다는 얘기예요, 다. 공통분모. 예. 보통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는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서로 몰랐잖아요. 모르죠. 왜냐면은 모르는 종목만 상태인데. 저희 이름이 없어서 우리 시청자 예. 여러분이 보시는 팁 중에 하나가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르는 종목이 네.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좋다라는 종목인 거니까 그것도 한번 방송을 보는 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과일 장사가 사과를 팔면요, 네. 수박을 팔면 네.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요. 자주 샀던 사람은 알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여기에도 실적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 회사의 장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특장점이 뭐냐면 지금 반도체를 계속 적층하게 되죠. 이걸 누르는 기술이 TC본도 현미반도체고요. 이 기판을 계속 반도체를 적층할 때마다 돈을 버는 회사. 네. 1층이나 12층이나 50층이 되면 예를 들어 갈수록 지금 적층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적층할 때마다 돈 버는 회사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리고 공급자 우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네. 수급이 딸려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SK증권에서 오늘 15만 5,500원, DS증권은 15만 4천원 목표가 나왔는데 지금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상당히 우상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항상 저는 떨어질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우연찮게 떨어진다 오늘 반등 잠깐 나온 날인데 네. 지금 자리는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직종을 좀 돌파하는 모습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우식 대표의 이제 원픽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본인 종목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떤 종목이 네. 본인 종목의 원픽일까요? 아까 뭐 제공 관련주 관련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연장선에서 그 아까 우리 권대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적당한 종목이 있느냐? 제가 한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래요. 내일 한번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떤 종목인가요? SG입니다. SG. 아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간과하실 겁니다. 왜 실적이 안 좋았냐면 이 기업이 2020년에 중견기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광급공사를 저기 짭짤한데 광급공사를 이 소기업한테만 줬습니다. 근데 네. 이게 작년부터 다시 돌아왔는데 해서 작년에 수주한 게 한 2천억 되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왜 또 적자를 보이냐면 해외 투자나 이런 신제품 투자가 많았거든요.
이 회사는 국내 아스콘 1회사입니다. 아스팔트. 네. 네, 그 1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친환경 그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도전하고 있어요. 이미 친환경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아스팔트를 깔게 되면 아스콘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골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골재가 산에서 캐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골재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제철소. 그래요. 슬래그에서 가져오거든요. 그게 우크라이나 제철 기업들과 협약을 이미 맺었어요. MOU까지 맺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시험 아스콘 포설까지 끝냈습니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재건 사업이 출발한다면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우식 대표의 원픽 종목은 지금 SG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본인 종목이 아닌 참가자의 종목 중에서 원픽 종목인데 어떤 기준에서 선택하셨을까요? 이쁜 차트. 차트가 네, 있군요. 남의 종목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남의 네. 종목 누군지 모르는데 뭐.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남의 종목을 뭐 이렇다 저렇다 나누지는 못하니까. 근데 차트를 봤을 때 이뻤어요. 대단히 이쁜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평소에도 많이 보던 종목인데 제가 잠시만요. 차트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네. 자, 롱텀 차트 잠깐 볼까요? 굉장히 네. 특별한 느낌이 오는데 저기 이쪽 부분 뭐 노란색 올라오는 걸 보면 2015년 당시에 급등했던 차트입니다. 바이오주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라이센스가 터지면서.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반납도 되고 등등해서 오랜 부침을 거치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바이오주를 보시는 분들은 한미약품을 다 보셔야 된다. 그래요. 예전의 대장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한미약품을 한번 꼽았습니다. 좋습니다. 김우식 대표의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은 한미약품인데 이건 우리 김정기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채팅창에 저 오빠 이름이 뭐지 써 있는데 김우식 대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영덕 대표의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김영덕 대표의 종목 본인의 원픽 네, 종목부터 네.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큐리오시스입니다. 큐리오시스. 네. 네, 굉장히 요즘에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바이오 쪽 라인 부분인데 사실 최첨단 영역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계 최초, 국내 유일, 국내 최초 이 세 가지 마크를 다 받고 있는 그래요. 종목이고요. 화면 보면서 가볍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큐리오시스 IR북 자료 부분들인데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이제 초정밀 바이오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동화 라이프셀 이미징하고 그다음에 랩오토메이션 전문 기업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기존의 업체들보다 더 정확하게, 더 오차 없이, 더 확실하게 이 바이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계들을 네.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국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국내 최초로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차트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보시면은 차트가 이제 신규 상장하고 며칠 안 됐는데 조정장에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급등 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2의 뭐 프로티나 같은 스타일로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덕 대표의 참여 종목은 큐리오시스고요. 자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원픽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네.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볼게요. 양태현 파트너님, 양태현 대표님 종목입니다. 그래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네, 그 ABL 바이오. 오. 전주에도 그걸 얘기를 했었고, 네. 사실 이제 ABL 바이오가 바이오를 끌고 가는 흐름보다는 지금 이제 조금 그 부분들은 벗어났는데 ABL 바이오가 지금 이 그 변동성 장세에서도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래요. 아직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기술수 출처가 자료도 앞으로 나올 거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좀 슈팅 차트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을 텐데 ABL 바이오 양태훈 대표 중 세 분이 선택을 하신 거네요. 결국은.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요. 좋아하는 하시는 거랑 이렇게 선택하신 거랑 좀 다르죠. 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 걸로. 네. 근데 갑자기 의문점이 드는데 세 분 좋아하시는데 왜 편입을 안 하셨죠? 우선순위가 딸리니까. 아 그래요? 우선순위에서 그렇죠. 엄청 그럴 수 있죠.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는 편입했습니다. 우리 클럽에선 편입했어요. 근데 대회 참여를 안 하시니까. 예, 예. 편입이 아까 안 그렇죠.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도 클럽에서는 소량 편입. 이게 좀 클럽 보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의 아닌 의문의 1승 우리 양태현 대표 참여 종목부터 만나볼 텐데 어떤 종목을 참여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ABL 바이오죠. 역시 ABL 바이오. 예, 예. ABL 바이오 앞서 설명을 했으니까 네, 그거는 그럼 이제 뭐. 다른 참가의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ABL 바이오 선택하신 이유 하나만 딱 들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바이오주들이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냥 기대만 먹고 계속 적자나는 회사들. 그래요. 아니면 진짜 셀트리온 그룹처럼 실적이 있는 받쳐주는.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있는 실적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분의 참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 말고도 또 편집을 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떤 종목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예. 어떤 내용이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쉴 만큼 다 쉬어가지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이 한번 노려볼 만한 위치다. 이게 뭐 길게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한번 그래요. 최근에도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충분히 한번 베팅을 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본선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탑5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10 공개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오늘 출연하신 김용덕 파트너의 종목 휴리오시스 9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수익률 참 좋고요. 그럼 5위권을 살펴볼까요? 5위 만나보시죠. 5위는 바로 김우식 파트너입니다. 7%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요. 박윤진 파트너 케어젠으로 두 자릿수대 기록합니다. 네, 이어서 3위 보시죠. 3위는 홍희진 파트너 같은 종목이지만 4%대 수익률 더 내면서 3위에 자리합니다. 네, 2위에는요. 최인석 파트너 한나캐스트로 무려 18%대 수익률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종목 수익률 1위는 바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에 참여 중인 상위 10위부터 2위까지 순위 만나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1위는 누구일지 매매전쟁 대국의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요. SPG로 45.08%를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오늘의 1위죠. 김정기 대표 오늘 축하드립니다. 자, 김정희 대표 45.08% 현재 1위, 오늘의 1위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대망의 1위 만나봤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연말까지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라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 기준입니다.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들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우리 권태민 대표님 선별 기준은 그래도 들어봐야겠죠. 예. 선별 기준 짧게. 실적입니다. 실적 좋습니다. 권태민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권태민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APR. 네, 역시 APR을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단기적으로 하락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또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클럽 공략주인데요. 확인된 실적 및 향후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차트를 잠깐만 지원해 주시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죽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상향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 보더라도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이고 해외 매출 비중이 폭발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4분기는 전통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시즌. 11월에만 13개 증권사 리포트가 목표가 30만원, 33만 원이 나왔습니다. 3회 분할 편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 30, 2차 목표가 40만 원, 손절가 1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권태민 대표의 탑픽 종목은 APR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김우식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볼까요? 예,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 과연 네. 우리 김우식 대표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김우식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김우식 대표의 탑픽 종목은 하이브를 선택하셨습니다. 엔터. 연말까지는 엔터 움직일 것이다. 예, 뭐 당장 사실 내일 장도 모르겠는데 연말까지 좋은 종목 그러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 실적이 강력한 종목을 택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내년은 BTS 완전체가 돌아오고요. 또 운 좋게도 뉴진스 사고 쳤던 뉴진스도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BTS가 2019년부터 원래 6년 동안 콘서트 몇 번 한지 아십니까? 오프라인 콘서트가 10번이 안 돼요. 그래요. 놀라시겠지만 군대 갔다 왔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내년과 내후년까지 폭발적인 콘서트 수요가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그것만 봐도 뭐 연말까지 내년 봄까지는
안전하게 강력한 시세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우식 대표의 탑픽 종목은 하이브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김영덕 대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먼저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볼게요. 실적입니다. 역시 실적. 네. 좋습니다. 김영덕 대표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영덕 대표의 탑픽은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네. 김파마, 파마 리서치를 네.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우선은 3분기도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치가 좀 높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오히려 좀 안 좋게 반영이 됐는데 4분기에는 또 더 최대 실적 부분들을 계속 갱신해 나갈 종목입니다. 결국엔 실적이 답이죠. 그래서 연말까지 바라보는 관점의 추천이라는 거, 제가 전주에도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다중부달 매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실 분들만 분할 매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김영덕 대표의 탑픽 종목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이제 양태원 대표의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선별 기준 짧게 자, 들어볼게요.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역시 실적 턴어라운드. 양태원 대표가 생각한 연말까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양태원 대표의 탑픽 종목은 2차 전지에서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2차 전지 캐즘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점차 안 좋아져서 적자가 나왔지만은 올해 실적은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면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권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BM까지 여기까지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 전쟁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세 분은 지금 바로 입장이신 것 같고 권태민 대표 내일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소개 도와드리겠고요. 자, 먼저 우리 김우식 대표님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예, 오늘 어떤 방송장 이야기 열어놨기 때문에 네. 바로 오시면 되고요. 30분부터 가겠지만 바로 열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금 AI 리스크 때문에 많이 힘든데 아까 이삭 죽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제대로 된 이삭인지 아. 그걸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삭이 뭔지 추수가 끝난 후에 이삭에 대해서 명확하게 찝어주시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김영덕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아닙니다. 11시 반입니다. 11시 반이 1시간 뒤네요. 네. 그럼 양태원 대표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지금 방문 열려 있고요. 한국경제TV 10월달 베스트 1위 전문가로 선정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전달 받았는데 11월달도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그래요. 됐습니다. 오늘 스페셜 방송 통해서 압도적인 1위 야간 공개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진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압도적 1위를 한번 느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1시간 뒤 11시 반부터 김영덕 대표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뭐 전주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수익 전략 부분들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네. 전주에 오신 분들 이번 주까지 상한가 2개 이상 드실 수 있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 놓치신 분들 못 드셨던 분들은 오늘 꼭 앞분들 방송 보신 다음에 시간 나실 때 오셔가지고 다음 주까지 또 상한가 잔치 벌일 종목 부분들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상한가 보시러 오세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마음에 드시면 이제 같이 하시면 되고 네, 11시 또 아니면 이제 또 제 방송으로 와주시면 깔끔한 방송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태민 대표 내일입니다. 네.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장중 계속 내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또 뭐 닉네임 말씀드리면 9년 연속 연간 승률 베스트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1년 연속 연간 베스트 저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100팀 나눴는데 100팀 감독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감독 권태민의 유망주 공개입니다. 내일 장중 내내 진행이 되고요. 선물이나 아닌 선물이라고 그래. 제가 100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겁니다. 100% 내일 선물도 무조건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일 제가 몇 달 만에 하는 공개 방송 좋은 정보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우식, 양태원 지금 그리고 김영덕 대표는 1시간 뒤 그리고 권태민 대표 내일입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 가시면 네 분의 얼굴이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양태원 파트너의 탑픽 종목 에코프로비엠이네요. 목표가는 18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김우식 파트너의 탑픽 종목 하이브입니다. 목표가는 35만 원입니다. 이어서 권태민 파트너의 탑픽 종목 APR입니다. APR의 목표가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김용덕 파트너 파마 리서치입니다. 목표가는 6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진짜 주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본선 진출 파트너들의 내년 핵심 유망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개인전으로 더욱 치열해진 본선. 과연 내일은 어떤 참가자가 웃을지 매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